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어제는 이제 3대 지수 모두가 큰 폭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나스닥이 이제 마이너스 3.74%로 이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아마존의 이제 실적 발표가 난 후로 애프터 장에서는 대부분 종목들이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이제 명확해진 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으로 인해 현재의 장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메타에 이어서 아마존까지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이 또 연출이 될 뻔했습니다. 장중에는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가 10% 넘게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시장이 좀 약세를 좀 보여줬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현재 이렇게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월달은 기업들의 이제 실적으로 장이 롤러코스터를 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장 마감 후 실적 호조에 이제 힘입어서 현재 퓨처스 상황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루시드 기사는 아니고 이제 노르웨이에 있는 EV 스타트업을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릴까 합니다. 이제 노르웨이의 스타트업 프레스코 8인승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00km, 그 다음에 620마일 EV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자, 회사의 새 차량은 이제 세단이 아니라 엑스라지라는 대형 크로스오버 피플 캐리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는 현재 실제 차량이 아닌 3D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사전 주문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000km 범위를 이제 제공할 배터리가 얼마나 큰지는 이제 알 수는 없지만 회사의 차량의 폐기, 셀의 최대 저장 용량을 위해 이중으로 이렇게 적층이 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개의 모터가 탑재되어 있으며 노르웨이와 같은 더 가혹한 기후에서 사용하도록 설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잘 보시면 이거 애플카 이미지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진을 딱 보자마자 애플?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이제 마우스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은 노르웨이의 이제 추운 날씨로 이제 배터리 성능이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겠고요. 눈여겨보고 있다가 배터리 성능 한번 나중에 나오면 영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틀 만에 두 번째 파트 2 드림 드라이브 업데이트가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데이트를 통해 이제 추가로 드림 드라이브 기능을 출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충전 및 시스템 개선은 우리가 만들어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제 크루즈 컨트롤까지 이제 완성이 된다고 하면 이제야 다른 차종들과 좀 비슷한 수준까지 이제 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자율주행에 관한 파트너십이 발표가 언제 날런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꽁꽁 숨기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고 좀 답답하기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2021년 최고의 이제 DC 고속 충전 네트워크로 이제 선정이 되었던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가 이제 현재 800개의 충전소와 약 3,500개의 개별 고속 충전기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5년까지 네트워크 크기를 이제 곱하기 2배로 늘리는 부스트 계획이 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EV 시장이 내연 기관차의 자리를 점점 뺏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루시드 에어 드림 에디션 리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존이라는 분이 현재 촬영 중에 있다고 하고 있고요. 이제 다른 리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차량에 대해 많이 아실 거라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차량 리뷰를 보면 똑같은 내용과 설명이 좀 예상이 되고 있지만요. 간혹 이제 한 가지씩 개인적인 의견들이 좀 반영이 되어서 이분은 좀 어떠한 느낌을 받았는지 한번 시청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다시 한번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이와 증권그룹 회사에서 신규로 매수한 종목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이와 증권은요, 이름에서 이제 알 수 있듯이 일본 증권 회사입니다.
자, 이제 신규 매수 종목을 보시면 당연히 이렇게 루시드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듯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펀드 기관들이나 투자회사, 증권그룹 등 루시드를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명의 이제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보시면요. 저번에는 이제 5명이었죠. 이제 6명으로 1명 더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홀드가 이제 전체적으로 예전에 이제 60%에서 66%로 올라간 것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애널리스트 프라이스 타겟은 42.75불로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또 16불 있죠. 여전히 그 모건이가 좀 버티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더 플로우 보시면 장 초반에는 라지 스케일이 바이를 좀 한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다시 한번 셀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매물대 차트 보시면 이제 저희가 우려했던 싱크홀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전에는 여기 있었는데 조금씩 매물대가 차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장이 안 좋은 상황인데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이 이 싱크홀이었습니다. 이 싱크홀을 이 기회에 이렇게 좀 다지고 올라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또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제 35불 라인에서 매물대가 현저히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루시드는 이제 본장에서 2.64%가 하락을 한 26.95불로 마감을 한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애프터 장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존의 영향으로 이제 3.19%가 오른 27.81불로 마감을 한 것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1분봉 보시면 어제 장은 너무 혼란스러웠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런 장에서는 분석이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제 기업들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이럴 때는 그냥 마음 편히 내려주면 저가 매수세로 대응하는 방법이 최고인 듯 합니다. 차트로 봐서는 이제 W자를 그리면서 상승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이제 추세선들이 이렇게 모일 시기가 어느 정도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도 보시면 현저히 많이 줄어든 모습을 좀 다시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다시 이런 구간처럼 거래량이 좀 터지기를 좀 바라겠고요. 어제 장도 이제 양전했다, 음전했다가 반복을 하면서 좀 혼란스러운 장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제도 이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남은 오후 시간도 좀 즐겁게 보내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